표정이 매우 안 좋은 두 분이 네. 매부쇼를 찾아주셨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맞이할 걸로 예측을 하고 머리를 굴렸는데 이게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신문선 레전드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없었어요. 없었죠.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남아공과 경기를 앞두고 그 첫날 M본부에서 불러서 갔더니 네. 거기에 네. 여기서 일하시던 작가님이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인데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쉬어요? 내가 물어봤지. 난 자세히 모르니까. 예. 그랬더니 저한테 낭설입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그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다 거짓입니다. 근데 난 잘 몰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너무 그 굉장히 그 따뜻한 마음인데 그럼요. 그분이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요. 축구 얘기만 해주세요. 축구 얘기만. 자기 것만 하세요. 자기 것만. 화제를 이렇게 백패스 하시면 안 돼요. 자기 것만 하세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예. 내가 축구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그래. 자기 것만 하시잖아. 자기 것만 합니다. 네. 자기 것만. 자 그리고 참 이분 보는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 남아공 패배하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분의 눈물에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 왜냐? 이럴까봐 정말 걱정했던 분이거든. 이럴까봐. 몇 년을 진짜. 박문성 울보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럴까봐. 일주일 전에 오늘 여기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캐나다 전력 분석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나게 캐나다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심지어 방송에서 캐나다랑 하면 이거 잠수함 수주 때문에 져줘야 되나 막 이제 그런 걱정했지. 이런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하. 아무튼 뭐 조금 상황이 안 좋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것도 짚을 건 또 짚고 가야 됩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3차전에서 대한민국은 남아공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이 무조건 이길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예. 그래서 충격이 더했습니다. 그나마도 남아공의 골 결정력이 난 이렇게 나쁜 나라는 또 처음 봤어. 진짜 이 얘기를 잘 안 하던데 남아공의 골 결정력이 난 이렇게 나쁜 나라는 처음 봤어 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결정력이 안 좋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도 다행이었다고 나는 맞아요. 봅니다. 예. 그야말로 진짜 대한민국 경기 내용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패배 직후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를 일단 잠깐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 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선제 실점이 저희가 먼저 당하면서 좀 더 경기를 운영하는데 선수들이 좀 조급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 실점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선수들은 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뭐 감독인 저의 책임이니까 뭐 이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의 책임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쓱 나가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패배 직후 박문성 해설위원은 자신의 방송에서 이 속상한 마음에 오열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짧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딱 절반을 축구 쪽에 와서 사는데 요즘은 솔직히 회감이 된다. 뭐하러 여기 들어들었지? 그러니까 멤버가 이 정도 멤버인데 아니 공격할 때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 아니 무슨 공격할 때 우리가 약속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 볼을 잡으면 볼을 잡지 않은 선수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도 몰라. 없죠. 뭐 어디로 가자는 서로의 약속도 없고 패턴도 없고 전술도 없어. 그냥 서 있어. 홍명보 감독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홍명보 감독 책임이지. 이게 무슨 뭐 어느 정도야. 뭘 돌려서 얘기해 이런 거를. 이게 팀이 이렇게 어떻게 팀을 만들어 놓냐고 이게.
옆에 그 코스염 나신 분이 강산에 씨. 강산에. 예, 그 얘기를 너무들 안 하셔가지고, 네, 그 이제 너무 울어가지고 강산에 씨는 한번 잠깐 좀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 진짜 그러네. 강산에 씨야. 그가 너무 울어가지고 지금 강산에 씨 묻혔잖아. 가수 강산에. 연어 막 연어 올라가시는 분. 연어 그막 명태 잡고 하는 분. 강산에 씨라고 레전드 강산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열을 했고요. 그리고 기자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홍명보를 또 아주 그냥 우회적으로 박살을 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경기 좀 졸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몸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워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경기 전에 뭐 집단 중독이라든지 뭐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아니면 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경기 내용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팀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약간 진지하게 답변하는. 네, 이 화가 너무 나다 보니까 전 국민이 다 저도 봤는데 저는 이렇게 못하는 축구는 진짜 살면서 처음 본 느낌이었거든요. 일단은 총평을 좀 듣고 네. 강론으로 좀 들어가면 그러시죠.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남아공과 경기는 저는 고전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네. 뭐 방송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경기 전날 맞습니다. 방송 그러니까 MBC에 출연을 해서 네, 봤습니다. 그 경기 그러니까 남아공과 경기는 우리가 고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네. 첫째, 그 경기가 열리는 곳은 41도를 넘는 그런 또 고온지대고 두 번째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다. 근데 내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그 사실은 남아공 감독 브루스 감독이라고요. 브루스 감독은 벨기에 대표팀 그 국가대표 출신이고 86년도 월드컵에 4위를 할 때 뛰었던 스타 출신입니다. 네. 그 감독의 인터뷰 전문을 내가 10번을 읽었다. 그 전문을 내용을 보면 브루스 감독이 한국과 경기를 대비하는 몇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 기온이 높고 그리고 습도가 높은데 이런 경기에서 그 날씨에서 경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우리는 또 중간에 미국에 가서 경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더 피곤하다. 근데 지금 내일 경기에 그 대비하면서 전술은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 무더위와 싸우는데 우리는 아프리카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브루스 감독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전략을 짰고 약점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전술 얘기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루스 감독은 당연히 그 손흥민 선수가 나올 줄 알았겠죠.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네, 선발에서 제외됐죠. 그렇죠.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그 위크 포인트는 전 세계 감독들이 다 압니다. 전 세계 국가대표팀 감독이 아니라 축구의 전술에 관련된 그 예를 들어 관심 있는 축구지 어린 지도자들 다 알죠. 3백이 갖고 있는 단계. 3백.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 브루스 감독 기자회견에 다 나타납니다. 브루스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은 이 기자회견은 지금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경기 승리하고 나서 인터뷰 때 보면 내가 분석했던 대로 그대로 적중했다라고 남아공 얘기를 감독 합니다. 인터뷰가 예, 근데 남아공 감독이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면 앞서 우리 그 박울복께서 박울복 옆에 있죠. 박울복. 울으면서 네. 야 우리가 멤버가 뭐 FIFA 랭킹이 뭐 그런 맥락이 그렇게 너무 놀리듯이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보세요. 네. 우리가 걔들한테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네. 지금 FIFA 랭킹도 걔들이 떨어지지만 또 걔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멕시코와 경기 첫 경기 때 2명이 퇴장당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경고 누적으로 또 한 선수가 뛰질 못했어요. 미드필더예요. 그 선수도 3명이 뛰질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보다 객관적 실력으로 보면 한참 떨어지는데 그럼 경기력에서 앞서 최욱 씨 얘기했듯이 그렇게 골 결정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경기 흐름으로 가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브루스 감독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 이것을 바로 사이콜로지 측면에서 마법을 건 거예요. 우리는 아프리카인이다. 그리고 한국과 경기에서 우리는 32강에 가게 되면
남아공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또 남아공은 그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한국 대표팀은 감독이 졌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괜찮았는데 식중독인 그건 아니야. 근데 난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정상적으로 경기를 했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페이를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군요. 있죠. 아, 자, 큰일이네. 한국 대표팀은 상대 팀은 브루스 감독은 한국 팀의 전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위에서 우리보다 더 힘들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팀의 결정적인 패는 전술적으로 보면 삼선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공격을 할 때가 보면 여기서 군대에서 보면 지원군이 안 와. 지원군이 안 그렇죠. 와. 도시락도 갖고 와야 되고 실탄도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포빙이 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공격을 가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완톱으로 놓고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한국 대표팀은 오영규를 집어넣는데 오영규조차도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됐어.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미 브루스 감독은 다 전략적으로 그랬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치다가 최욱 씨처럼 도는데 이게 왼쪽 아웃프론트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팽이처럼. 그리고 이제 킥을 하려면 이렇게 휘어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패스는 거기 가서 끊는 거예요. 맞아, 딱 한 끊더라고. 번, 두 번이 패스 미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강인이가 짜증나는 거야. 아, 짜증나.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패스에 대한 것이 막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볼을 받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수들이 이 아이 컨택을 하든가 볼을 받으면 무빙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네. 근데 걔들은 왜 안 움직였을까? 자기 볼이 오면 고립되고 뺏기고 또 수비를 할 때는 역습에 말려서 아까 걔네들이 그렇게 슈팅을 못하는 상황이 막 연결됐잖아요. 네. 수비수가 셋이 있는데 상대방이 역습에서 말리면 우리는 한 선수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전술이 그 없었다는 거네. 선수들에 대해서 못한다. 왜 이강인은 첫 경기 때문에 패스가 100%였는데 왜 못하지? 그것이 바로 감독의 상대팀에 대한 전력 분석, 지략 이런 부분에서 완패했던 겁니다. 완패했다, 네. 전무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길다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워낙 짚을 점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수기로 빼곡히 적어오셨어요. 네, 지금. 우리 박문성 해설위원님은 총평 일단 좀 총평이요? 예, 강론으로 이제 좀 잠시 후에 들어갈 테니까요. 총평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던 월드컵 경기 중에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와 최악이었어 진짜. 근데 이게 참 나 놀랬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이런 거죠. 멤버는 역대 가장 좋은 멤버인데 와, 경기력과 결과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 나왔단 그게 말이에요. 열받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일단 이게 제 느낌이었고요. 네, 전술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요. 전술적으로. 너무 게으릅니다. 없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상대는 우리가 어떻게 경기 나올지를 다 알고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따 부분적으로 얘기하실 테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공격의 패턴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약속된 플레이가 없으니까 선수에 의존하죠. 누구에게 의존하죠? 이강인에게. 이강인. 그러니까 상대가 딱 시작했는데 이강인을 묶기 시작하더라고요, 상대가. 네, 그리고 왼발을 잘 쓰고 어떤 동작을 갖고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아, 그래서 끊어내면 뒷공간으로 놓아줘요. 아, 준비했구나. 아, 근데 우리는 제가 진짜 이번에 황당했던 게 이런 건데 왜 남아공인데 앞에 두 경기랑 똑같이 싸우지? 왜 체코 멕시코하고 똑같이 우리가 경기를 하지? 체코 멕시코는 오케이 상대 강했다 치자 유럽이고 홈팀이야 내려와 수비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남아공한테 왜 우리가 수비적으로 싸웁니까? 그렇죠. 상대 약점에 대한 분석도 없어요. 상대는 골키퍼 윌리엄스라는 선수하고 센터백이 빌드업을 할 때 계속 볼을 주고 나와요. 그럴 때 상대가 거기서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붙잖아요. 실수가 꼭 나옵니다. 다 얘기했어요. 모든 해설자들, 모든 남아공 경기 본 사람들이 그래서 강하게 전방 압박해라. 아, 전방 압박 한 번을 안 합니다. 상대한 특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럴지 생각했더니 오늘 아침에 새로운 인터뷰가 나왔어요. 홍명보 감독이. 아, 그걸 그런가요? 듣고 나서 제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제가 왜 게으르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워딩 찾아보세요. 네, 상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도 좋고 네, 상대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난 그냥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모든 경기를 똑같이 치르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는 홍명보 감독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솔직하게 아, 얘기했네. 진짜 그렇게 한 거구나. 진짜로? 상대에 대한 분석, 상대의 어떤 약점, 특징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식대로 경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이 오든 아르헨티나가 오든 브라질이 오든 다 똑같은 거네. 우리 길 가겠다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게으르다고 와.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상대에 야. 대한 분석도 안 해. 충격이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 게으른 거죠. 아니 근데 그런 축구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떠나서도
그런 축구인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는 아시아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도전자입니다. 도전자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1대1로 우리가 싸움을 하잖아요. 월드컵에서는 다 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팀으로 싸워야죠. 네. 객관적인 전력이 좀 떨어질 팀은 팀으로 싸워야 되고 팀으로 싸운다는 건 뭐죠? 전술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술, 약속. 전술을 수만 가지를 만들고 상대에 대응하고 우리의 약한 것은 보강하고 이렇게 막 수를 해도 이길까 말까 한 게 아시아 국가들에게 월드컵이에요. 네. 그런데 그 월드컵에서 뭘 상대를 분석하냐고 우리가 가는 대로 가고 싶었고 세 경기 똑같이 치렀다는 얘기를 합니다. 와. 실제 그거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이게 우리가 안 바뀌었다는 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 안 바꿨구나. 와, 이거 진짜 홍명보 감독은 신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치른 거구나. 아니 그러면 감독 코치가 왜 필요해요, 와. 진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먹혔군요, 아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보면서 뭘 하나도 먹히는 걸 못 봤어요. 자, 그럼 이제 강론 좀 가보면 예. 이런 거죠. 상대에 대한 분석을 안고 게을렀다는 게 아까 남아공이 볼을 갖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 나올 때 센터백과 2명과 골키퍼가 이렇게 3명이 3자빌드를 해요. 3명이 이렇게 볼 갖고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공격수가 압박이 들어가면 꼭 요새 그 이번 월드컵이 골키퍼가 5초 이내 볼을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압박 들어가면 이제는 볼을 빨리 처리 안 하면 소유권을 주니까 당황하다가 골 많이 먹어.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 예. 자책골이나 실수에 의한 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먹어. 월드컵인데 이 브라질이 그렇게 많이 넣었더라고 지금. 자 그러면 상대에게 그렇게 전방 압박을 가해서 미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방 압박을 잘하는 선수 누굴까요? 손흥민. 손흥민이죠. 나는 그거 많이 봤지. 그렇죠. 그걸 우리 용어로 하자면 축구 용어로 하자면 그걸 채널링 건다라고 합니다. 아, 채널링. 그러니까 압박을 거는데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가면 골키퍼가 볼을 갖고 있다 정면으로 가면 골키퍼가 좌우 오른 다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왼쪽 줄 수도 있고 오른쪽 줄 수도 있고. 요즘은 그렇게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모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서 왼쪽을 막든지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을 치는 겁니다. 그럼 골키퍼가 왼쪽을 막고 들어오니까 오른쪽으로 자기 몸을 오픈하고 오른쪽으로 볼을 주는 거예요. 아, 그 시간 걸려. 그러면 우리 동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흥민이 형이 왼쪽으로 채널린 거네. 야 반대쪽으로 그 볼 나오는 게 여기밖에 없어. 이쪽으로 다 가 있자. 그 커팅하지. 이게 바로 전방 압박이다. 그렇지. 그런데 왜 그런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냐고요? 와, 그왜 이걸 뺐어요? 어떻게 야, 안 그래도 그거 첫 번째 질문이야. 왜 뺐어? 손흥민을 선발해서 왜 뺐어? 홍명보 감독의 설명은 후반전 남아공이 체력이 떨어질 때 흔드는 카드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렸다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상대의 약점을 분석했으면 초반부터 눌러야죠. 그렇죠. 우리가 왜 그걸 지키고 있다고 후반전에 역습을 쳐요? 우리 약팀이에요? 그건 약팀의 전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손흥민을 그렇게 쓰면 자 감독은 물론 전략적으로 누군가를 선발 쓸 수도 있고 누군가를 교체로 쓸 수 그건 있습니다. 그건 뭐 맞습니다. 감독의 권한이에요. 네.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경기를 선발로 뛴 손흥민을 세 번째 그 중요한 경기 이렇게 떨어지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경기에서 교체로 밀어넣었다는 얘기 뭐예요? 앞에 두 경기가 불만족스럽다는 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실. 그죠? 그것도 맞는 겁니다. 네네. 너무 좋았으면 썼겠죠. 아, 그렇겠죠. 근데 골을 못 넣거나 이랬기 때문에 일단 후반전을 돌린 거예요. 네. 자, 그러려면 안 좋았다라고 판단하려면 손흥민이 앞에 두 경기에서 뭔가를 못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즉 스트라이커가 못했다는 얘기 뭐냐면 굉장히 많은 슈팅 기회가 왔어요. 손흥민에게. 아. 근데 그 온 기회에서 때려 넣지 못했어. 아. 왜 손흥민이 자꾸 놓치지? 왜 이걸 못 넣지 그랬으면 그 책임을 손흥민에게 물어야죠. 아, 네. 그런데 앞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득점 기회가 왔냐고요. 안 왔지. 손흥민에게 볼이 오냐고요. 안 왔어. 오지 않았어요. 우리 멕시코 경기에서 골대 안으로 슈팅을 때린 걸 유효 슈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첫 번째 유효 슈팅이 80분 넘어서 나왔습니다. 맞아. 제일 스트라이커에게 답답하더라. 볼이 오지 않는 게 문제였는데 아. 그걸 스트라이커로 바꿔서 뭘 하냐고요. 자, 우리가 그 멕시코와 경기 때 손흥민 선수를 빨리 뺀 시간을 뭐라고 했잖아요. 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흥민 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 손흥민 선수가 무엇인가 못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손흥민에게 볼이 안 가는 게 안 문제였다. 가. 이번에 오영규한테도 아예 안 가더만. 그렇죠. 어. 감기가 걸린 사람에겐 감기약을 주는 겁니다. 두통약이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 두통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수 교체한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으니 그에 대한 해법과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문제는 손흥민이 아니라 손흥민에게 왜 볼이 안 가지에 대한 처방을 내렸어요. 그렇지. 자, 그거를 전술적인 해법을 제가 그랬죠. 똑같이 준비했다고. 네. 그거를 손대지 않고 똑같은 포메이션, 똑같은 전술로 남아공을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만 바꿉니다. 오영규, 황희찬을 넣어요. 사람만. 아, 사람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격수에게 안 가는 볼이 안 가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개선하지 않았어? 그러면 오영규, 황희찬 그게 안 오면 둘은 어떻게 돼요? 자, 남아공 경기에서 오영규와 황희찬이 볼 잡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 그거를 개선해줘야죠. 그런 다음에 손흥민이 그래도 못하면 바꿔야죠. 그걸 개선하지 않고 왜 감기를 걸린 사람에게 두통약을 주냐고요. 와. 그 사실은 월드컵 대표팀 구성될 때부터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감독이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네? 공부를 네,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자,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되고 나서 많은 평가전을 했죠. 네. 그때마다 쓰리백 얘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최욱 씨가 얘기했던 아주 재밌는 멘트가 있잖아. 골 넣을 때 어떻고 뭐 먹을 때는 어떻다. 뭐 그런 멘트를 하잖아요. 전술. 네. 근데 득점은 늘리고 실점은 그렇죠. 줄여라.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건 네. 진리예요, 진리. 근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내내 공격에 대한 얘기는 코멘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맞네. 지금 박문성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그 방법론적 시각에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패턴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두 가지 패턴을 갖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 수비가 숫자상으로 그쪽에 많이 쏠릴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 이점을 이용하는 숫자상의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적인 어택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그 포지션에 대해서 상대가 묶으려고 그러면 처져서 하거나 그죠? 메시가 이번에 월드컵 때 첫 경기 해트릭 했고 두 번째 경기 두 골을 넣었죠. 네. 메시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전방에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은 나오지만 실제로 경기 때마다 무빙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머지 선수는 메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 빈자를 메꿔줘요. 맞아. 그게 팀의 리더예요. 아. 그 팀의 리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술적인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팀은 똑같은 패턴을 갖고 해요. 비가 오는 날도 만약에 예를 들어 장화를 평일날 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땀 차요. 그래 땀이 차죠. 그리고 네. 무거워지죠. 네. 지금 감독이 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남아공 감독과 한국 감독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끝났는데도 하루가 지났는데도 자기는 연습 때는 잘 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골치 아파 이게. 네? 지금 한국 축구는 이 골치 가장 아프다. 이 문제가 그러면 선수들이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남아공 선수들은 지난 해에 있었던 세계 클럽 월드컵에 나왔던 해외파들을 거의 뽑질 않았었어요.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를 구성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네. 또 그쪽에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렇게 대응하는데 한국은 전술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상대 팀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감독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그게 바로 어떤 거냐. 모티베이션이었었어요. 모티베이션을 가동을 해서 체력적으로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걔들은 꿈이라는 것을 전달을 했는데 우리는 꿈커녕 손흥민 선수가 빠지는 그 순간에 한국 대표팀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게 컸다고 봐요. 그렇죠. 제가 아니 저도 리더가 대한민국 그럼 망신 아니냐? 그렇죠. 팀원들한테도.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 축구 잘하는 데만 저는 다 거친 사람입니다. 네. 예? 선수는 동물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지. 체육 감독이 나하고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네. 밥 먹을 때도 감독이 저쪽으로 가. 화장실 갈 때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저쪽에 서 있다가 내가 나오면 가. 그건 게임을 안 띠키는 거예요. 그건 동물적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에요. 자, 고대부터 먼저 얘기하죠. 고연전을 하게 되면 연고전을 하게 되면 그때 동단운동장에서 할 때 관중석이 없었어요. 별로. 응원단 들어오죠. 그 선수들에게 티켓을 2장을 줘. 2장을. 그러면 그 받은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걸 부모님 갖다 드릴까? 그래서 여자친구 줄까? 뭐 이제 고민하죠. 근데 게임을 못 뛰는 친구들은 그것을 친구한테 주지 않고 화장실 가서 찢어요. 아이고. 이 스포츠는 26명의 엔트리가 있는데 뛰는 건 11명이 뛰어요. 11명이 뛰는데 그 선수를 대표팀에 있는 선수를 한 선수 한 선수가 모두 자신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 팀의 상징이자 캡틴인 손흥민이야. 당연히 경기에 출전할 것 같은데 득점왕이다. 득점왕. 홍명보 감독이 이틀 전 3일 전에 인터뷰할 때 알았어요. 손흥민은 벤치 어머구나. 이번 경기는요. 우리가 3자리 4자리 바꿀 겁니다. 그 바보죠. 상대팀은 지금 전술에 대한 거 우리 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전 그 변경되는 거에서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직감적으로 손흥민 빼는구나.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왜 뺐냐 그랬잖아요. 네. 자, 유추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요. 과거에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망신당했죠. 네. 그때 손흥민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안 된다. 노력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축구협회 행정이 이러니까 우승하면 한국 축구는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다 덮여지니까 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축구계 카르텔에 정점 있는 사람 누구죠? 그런 카르텔에 그렇게 유추하시는구나. 저는 유추를 합니다. 야, 이거 또 경기를 망쳐요? 그 일리 있어. 근데 아니 너 같으면 야 득점왕이야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빼냐?
다른 왜 아니 근데 빼냐고. 그거는 객관적인 거는 네. 지금 박문성 의원이나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BBC에서도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그 경기에 출전했을 때 순간적으로 스프린트하는 그 속도를 보니까 손흥민이 제일 빠른 축이야. 빠른 축이야. 근데 왜 빼냐 이거예요. 네. 더 열받은 건 BBC 쪽. 그다음에 영국 쪽에서 볼 때는 야 우리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인데 얘를 왜 빼니? 얘를 왜 빼니? 전 세계적 우리 예를 들어서 2002 월드컵 멤버들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교체 타임이나 그다음에 손흥민을 스타팅 멤버로 안 낸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동료 후배 선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나갈 때 왜 북을 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나갑니까? 기세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타팅 멤버를 발표하는데 손흥민이가 빠졌어.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유튜브에서 모험이란 표현을 썼어요. 예? 모험. 모험. 뭐의 모험인데 그거는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네. 떨어진다라고 제가 그 시작했거든요. 또 하나의 이제 실험적인 도전 모험은 김민재를 또 갑자기 빼버렸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그래서 다들 막 해설진들이 당황하는 거야. 타이밍도 이상하고 김민재를 왜 빼? 근데 김민재 선수를 빼고 그럼 공격수를 넣나?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수비수를 딱 넣더라고. 그래서 다들 궁금해해가지고 물어봤는데 홍명보는 김민재 선수의 종아리 부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던데. 근데 지금 오늘 또 기자들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는 뭐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나가면서 이렇게 약간 좀 좀 약간 이제 불만 표시했죠. 이게 선수 교체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자꾸 경기하는데 좀 간격이 벌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진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명을 네. 했는데 저도 이제 아까 좀 저 김민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민재를 빼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아이디어 있게 혹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좀 줄 수 있지 않냐. 포메이션 전술적인 이런 거 잘 안 주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이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네. 그 경기나 이것 때마다 포메이션의 전술 변화 별로 주는 감독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번 월드컵. 네. 세 대에 똑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일단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아니 그래도 0대1로 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일 나잖아. 0대1로 마무리되면. 총공격 그냥 뭐 벤치 멤버까지 그냥 뭐 다 토탈 사커. 그러니까 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도 그대로 수비 그러니까. 위주의 전술로 가더라고요. 지고 있는 상황에. 지고 있는데 나는 그거 진짜 놀랬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홍명보 감독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추측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거기서 추가 실점을 할 경우 3위의 와일드카드를 계산할 때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더라도 골 득실에 대한 거를 줄이고 싶어 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수비를 하려고 했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적이면은 우리가 왜 1등할 계산을 안 하나? 와. 그날 경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기력은 체력적으로 기술적으로 전술적인 것을 합친 것이 경기력인데 그 세 가지의 경기력의 요인은 당일날 심리적 요인이 지배를 한다. 상위 개념이. 그래서 기분도 좋아야 되고 감독과 약속한 것도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경기하면서 행동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 선수들이 이강인이가 볼을 접어놓고 하다 끊겨 드리블하다 두 번 세 번 뺏겨 짜증이 나 그리고 받아야 될 선수가 안 나와. 근데 그 상황은 이강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포지션에 있는 애도 오영규도 최전방에 스타팅 멤버로 들어가서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볼이 안 와. 황희찬은 사실은 울버햄튼에서 컨디션이 오래 안 좋았는데 안 볼이 좋았어. 닿는데 드리블하다 끊겨. 이태석이 나가서 크로스했는데 골문 뒤로 가. 그거 좀 잘안 모든 됐어. 것이 요인 분석을 해보면 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급격히 이루어져요. 자, 0대1로 지고 있어. 시간은 한데 그리고 지금 김민재 선수가 그럼 빠지면 축구를 한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지금 조별리그인데 남은 시간에 골을 터뜨려야 되는데 수비수가 누워? 와, 나 놀랐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만히 놓고 보면 놀랬어. 한국 대표팀이 경기력에 대한 컨센트레이션 하는 그 요인들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잘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선수의 컨디션 관리를 잘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식중독에 걸리느냐, 뭐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경기에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강조하는 게 뭐냐, 칭찬은 8이나 9를 해라. 그리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불러서 그것도 성격도 차이가 나면 그래서 선수들이 그 경기 하루 전 이틀 전은 굉장히 예민한데
그러면 감독과 마주치는 선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적 감각을 갖고 아 내가 못 뛰는구나. 근데 이 명단을 발표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팀의 캡틴인데 그러면 선수 스스로가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후반전에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 얼굴을 한번 보셨어요? 자, 그 손흥민 선수 들어갔을 때 내가 손흥민 입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경기에 집중을 하고 할까요? 동료 선수는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근데 그것들이 물타임 있잖아. 아, 그물 마시는 하이드레이션 타임. 브레이크. 그때 전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 손흥민이 뒤치다거리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 너무 경기를 가슴이 못 뛰었어. 아팠어요.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 전술적인 어떤 게으름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또 하나의 워딩 세 경기를 똑같이 치렀다라는 워딩과 더불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던 워딩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홍명보 감독은 어제 졸전을 벌인 이유와 관련해서 몬테레이의 무더위라는 환경적 요인을 언급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따옴표로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다 이유가. 지금 그 환경적인 맥락이야.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너무 무더웠다. 자, 우리만 경기장 따로 썼어? 제가 이게 제가 할 얘기가 참 이건 많은데 아이고. 일단은 그냥 저 남아공 가봤거든요. 남아공? 남아공. 네. 남아공 월드컵 때 한 달 있었어요. 네. 네. 덥긴 덥다. 이게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러면은 다 똑같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있잖아요. 네. 막 사자 나올 것 같고. 네. 남아공은 펭귄사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펭귄을 봤던 사람이에요. 펭귄이요? 펭귄이 있어요. 케이프타운 가면 펭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아프리카하고는 날씨가 좀 달라요. 그래요?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같은 경우는 고지대입니다. 좀 선선한 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이 무더위가 절대적으로 남아공에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제 얘기는. 우리에게 불리하다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더운 거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렇죠. 알았죠. 알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죠. 아까 그 남아공 감독을 얘기했는데 그걸 알고 데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무더운 거 몰랐어요. 네. 그걸 알고 데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더위가 우리의 문제를 야기했다. 다른 문제를 잘 모르겠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큰일 그래서 났죠. 제가 전술적으로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거고. 큰일 났어요. 아까 제가 뭐 손흥민 얘기만 잠깐 한번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를 그러면 어떻게 잘 써야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손흥민을 잘 쓰기 위해서 선택한 게 빼는 걸 통해서 잘 쓰기로 결정합니다. 자 봐요. 아 이거 진짜 이거는 한번 이 웃을 일이 아니야. 메시가 지금 우리 나이로 40입니다. 메시는 물론 전성기 때도 활동량이 많은 선수는 아니에요. 네. 원래 한 6kg, 7kg 정도 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워낙 영리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를 대표팀에서 중심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메시가 그래도 많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스칼로니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대로 하면 호위무사들을 붙입니다. 메시가 부족한 예를 들면 활동량 수비 이걸 호위무사 데폴이라든지 붙여요. 그래서 엔소 페르난데스는 붙여가지고 오면 그냥 막 야 메시 형한테 오지 마. 막 가요. 팀으로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아르헨티나는 메시입니다. 메시라는 그 칼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 그 칼을 더 빛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부족한 칼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감독이 할 일이에요. 맞아. 아니 우리가 만약에 메시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뭐 뛰는 게 좀 부족하니까 빼야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보 아니야? 그럼 상대 그렇죠. 선수도 메시를 좀 만만하게 볼 것 같아. 그러기도 하고 메시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뭐가 있냐면 존재만 갖고도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당연하지. 그건 축구를 보시면 다 이번에 우리가 앞에 경기도 그랬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앞 뒷공간으로 배우러 가요. 네. 그럼 어떤 수비수가 안 따라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볼을 잡으려고 나와요. 그럼 어떤 수비 안 따라갑니까? 그럼으로써 동료의 공간이 나오죠. 공간 즉 나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더워서 진 게 아니라니까요. 끝나고 나서도 무더워서 졌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상대는 했으면 우리도 전술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핑계로 전 봐요. 핑계로. 자, 브루스 감독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경기 결과를 제외하고 내일 경기, 그 전날 인터뷰를 거니까 내일 경기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력과 경기 방식에 대해 놓친 부분은 전혀 없다. 분석은 이미 끝났다. 완벽하게. 장점을 본세하고 약점을 공략할 것이다. 약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 와. 양해를 구한다. 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 한국은 멕시코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경기를 미국 가서 경기를 하고 왔다. 그러니까 피로는 우리가 더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프리카인이다. 그것이 아프리카인이란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더위나 이것의 적응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월드컵에서 지금 얘기하면서 모티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약점을 나열을 해요. 지쳤다.
그리고 시차 적응도 문제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첫 경기는 멕시코 시티에 했고 일주일 후에는 시차가 있는 애틀란타에 가서 경기를 하고 갔다 체코하고 그리고 한국 경기를 위해서 몬트레이에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시차와 체력적인 소모에 대한 것을 이미 다 그것을 준비를 했죠. 준비했다는 자, 거죠. 홍명보 감독 네. 지고 나서 생뚱맞게 자 우리가 무더워가지고 졌다. 어떻게 그게 이해가 그래. 돼요? 그러면 이제 선풍기 들고 다니고 저 시간 관계상 지금 다음 이제 국회의장님이 또 나와 계셔가지고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다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총 48개국이 참가를 했어요. 이번에 처음 바뀐 거야. 네. 그래서 12개 조거든요. 12개 조에서 2위까지는 24개국이지. 네. 32강에 다 진출을 합니다. 2위까지는 무조건 진출이야. 근데 우리는 3위야. 그러니까 3위 팀 12개국 중에 8개국만이 32강에 진출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것도 내 자신도 너무 추한데 네. 하긴 해야 돼. 그래서 12개국 가운데 8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8위 안에만 8위 들면 안에 들면 우리가 32강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상황. 현재 간단간단 6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경기가 2로 표기된 국가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 네네네. 요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순위가 이제 또 결정이 나는 겁니다. 요거 좀 설명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킹우의 민족이잖아요. 아이 그러지 마. 너무 속상해. 경우의 수를 워낙 많이 따지니까. 속상해. 근데 난. 이런 것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 몰랐어요. 아니 속상하다고. 제가 조 3위의 와일드카드까지 따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유.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원래 이게 지금 오늘 바로 최근 업데이트입니다. 네. 오늘 3경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원했던 3경기에서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했던 결과 반대로 나왔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일본이 일본. 스웨덴을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데 뭐 1골차로 이긴다든지 3경기가 다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순위가 밀린 겁니다. 밀렸습니다. 원래 조이스 3위 딱 했을 때는 요새 이제 슈퍼컴퓨터가 돌잖아요. 3위 밀렸지만 와일드카드로 대한민국의 32강 갈 확률은 85%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 3경기 딱 치고 나서 50% 절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남았어요. 총 9개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네. 경기마다. 3개가 날라갔습니다. 쭉. 앞으로 6가지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반타작을 해야 돼요. 쉽지 않은 확률이 됐고요. 그래? 또 어려워? 하나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슈퍼컴퓨터는 어려워? 이 조별리그 3번째라고 하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슈퍼컴퓨터는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스웨덴하고 카보베르데가 붙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전력이나 선수를 넣겠죠, 컴퓨터가. 그럼 누가 이긴다고 할까요? 스웨덴이 이긴다고 해요. 네. 그게 일반적으로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조별리그 3번째는 그렇게 치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랑 나랑 비기잖아? 그럼 둘 다 올라가? 그러면 서로 엉덩이 뺍니다. 그래서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지루한 경기들이 다 조별리그 3차전에 나와요. 그래. 금방 끝났던 파라과이 경기가요. 네. 딱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씨. 둘 다 그래? 비기면 올라가니까 90분 내내 그냥 서로 그래서?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냥 아까 했던 약간 그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떨어질 확률이 꽤 그러니까 있습니다. 산술적 확률이고 맞아요. 현실적 확률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들은 서로가 야,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이기잖아. 그래. 짬짬이가 가능합니다. 이 큰일 났네. 짬짬이가 가능해요. 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맞아요. 이제 한국이 6위로 밀렸고 7위부터 10위 반이 있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득실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1인데 남아 있는 팀 중에서 0을 갖고 있는 팀이 카보베르데하고 벨기에가 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나 이쪽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변인들을 갖다 넣는데 그것은 통계치가 누적된 경기 수가 많으면 그것에 대한 값에 대한 것이 신뢰도가 높은데 이건 경기 수가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엉켜서 넘어갈지가 모릅니다. 그럼 이거 진짜 이거 상황이 쉽지만은 않군요. 근데 저는 상황도 안 쉽지만 저는 이런 현재 자체가 너무 처참하죠. 비현실적이고 초라해,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선수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자존심 세 번째 상하겠지. 경기 끝났는데 우리 과달라라로 갑니다. 우리 베이스 캠프니까 베이스 캠프. 가서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우리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상대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다 시무룩해요. 캐리어에 지금 반은 쌓아놨겠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아이고. 왜 우리가 역대급 멤버를 가지고 이런 상을 만들어 놓냐고요. 와. 우리 선수들 이렇게 김 빠지게 만들어 놓냐고요. 진짜 거기에 또 열받네. 결정적인 약점이 이제 작용이 돼요. 그게 뭐냐면 열받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출정식도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에서 훈련한다고 일찍 갔죠. 일찍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방송 나와서 그랬잖아요. 스포츠 과학자들은 합숙 훈련하면 2주 이상 하게 되면 그것은
역기능이 있다. 아. 근데 우리는 지금 들어간 지가 지금 한 달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것이 우리가 A조기 때문에 먼저 지금 경기를 했잖아요. 나머지 조들이 경기하는 또 시간이 가요. 그래서 중간에 한국 선수들이 결혼한 사람들은 뭐 가족이 왔으면 미팅 시간을 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도 안 좋아. 또 이게 운동 생리학적으로 선수들의 생체 리듬도 여러 가지가 문제 있어. 여러 가지 경기 요인들이 사실은 꿀조였었어요. 우리는 사다리 타기에서 진짜 32강으로 꿀조였어. 가면 너무나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짜여진 것이 없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발길을 걷어찬 거예요. 우리가 남아공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 굳이 뭐 눈 뜨고 뛸 필요 있느냐? 아니 뭐 하려고 또 뭐 축구야 왜 신고 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아직까지 뭐 완벽히 마무리가 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처참하네요 좀. 네. 그래도 뭐 32강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올라가야 응원을 하지. 일단은 지금은 기도해야 돼. 응원이 필요가 없어. 기도 열심히 지금은.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 기도 메타. 32강 올라가면 또 다시 응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네. 네. 만약에 32강에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일각에서 홍명보 사퇴론 막 나오잖아요. 그거는 현실성은 없는 거죠. 본인이 물러나거나 협회가 경질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할까요? 그거는 뭐 쉽지 않은. 네. 사실은 경기 끝나고 그 카메라 앞에 서서 그 전 세계 이제 가는 국제 네. 신호였기 때문에 감독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금방 후속적인 뭔가 있겠다라고 했지만 책임이란다는 그것도 물 뜻에서? 건너간 것 같아. 좀 계산해 보니까 32강에 들어가면 그 또 한번 개겨 볼까 뭐 이런 거죠. 그런가요? 네. 실제 그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 32강 만약에 확정되잖아? 온 국민이 우리에게 박수 칠 것이다. 라고 홍명 감독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와, 멘탈은 내가 일단 담는다. 대단하다. 돈 받는다, 나 돈 받아. 멘탈은 세네. 홍명보가 멘탈이 좋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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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